안녕하세요. 날결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부분 Save the Cat 이어서 해볼게요. 이거 제가 그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2시간째 이제 조명 색깔 잡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여기 있는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바로 찍어서 올리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그거는 시도해보는데 이건 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지쳤어요. 그래서 영원히 어두운 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절망의 순간이 있잖아요. 절망의 순간은 죽음의 바람이 막 와서 우리에게 그거 누구 한 명이 죽는 장면이 오면서 가짜 패배를 안겨주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절망의 순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75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다음 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장이에요. 여기는 75에서 85페이지, 그러니까 110페이지 기준에 75에서 85페이지에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절망의 순간의 장에 죽음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을 겪는 인물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여기 나오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은 5초가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짧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대요. 주인공이 가장 깊은 곳으로 다다라 그가 자신과 주변의 모든 이들을 구할 아이디어를 꺼내는 지점이래요. 그가 당장은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자기 10년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도 생각해 보잖아요. 어떤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새로운 그 시점으로 해결책을 찾나요? 완전히 더 이상 패배해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내 운명에서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밖에 없고 그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계를 보는 그런 철학이 바뀌는 거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뭔가를 찾아내거나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바깥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졌을 때 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의 주인공이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장이래요. 이 장이 효과를 거두는 이유는 원초적이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을 해보았죠. 그죠?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타이어 펑크가 나서 400원만 지닌 채 아무런 희망 없이 멍청이 길가에 나앉는 그런 경험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각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바꿀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죠. 그때 해결책을 얻게 된대요.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겪어야만 한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 바로 이 지점을 말하고 있대요. 이 장은 코미디나 드라마 모두에 나오는데 모두가 공감하며 현실적이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이 잘된 그 구조가 잘 짜인 시나리오라면 반드시 75쪽, 85쪽 사이에 이 부분이 위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대요. 그렇게 되면 마침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막 보내던 주인공이 정신을 차리고 뭔가 깨닫는데 그때가 바로 산막의 진입, 해결책이래요. 해결책이 나오는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비스토리라고 앞에 있었는데 러브 스토리 부분이죠. 2막이 시작되고 나서 어디에 나오냐면 비스토리는 기폭제가 나오고
이막이 진입된 후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막이 진입된 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보기 전에 어떤 러브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적인 주인공의 내적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감정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그때 등장한 인물들 때문에 B스토리에서 주제에 대해서 나눴던 모든 대화들 때문에 A스토리에서 점점 다가오는 승리를 거머쥐며 악당을 물리칠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마침내 답이 도출되는데 그것이 바로 산막의 진입이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 모두 주인공, 외적인 스토리는 A 스토리라면 내적인 스토리가 B 스토리인데 이제 서로 만나서 엮이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주인공은 오늘 시험을 통과했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깊이 파내려 갔고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그 해결책을 현실에 적용하는 거래요. A 스토리와 B 스토리, 그러니까 외적인 스토리와 내적인 스토리가 서로 융합되는 전형적인 방법은 이 두 가지 해결책의 실마리를 얻는 거예요. 뭐냐면 악당을 물리치고 그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거나 이제 탈출구를 찾는 그런 실마리를 얻는 거래요. 문제의 해결할 아이디어가 나타났다. 라는 것은 종합의 세계, 정립의 세계가 있었고 반정립의 세계가 있다고 작가가 말하잖아요. 여기 작가는. 그렇다면 이제 종합의 세계가 눈앞에 왔다는 거래요. 피날레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피날레는 85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죠. 제 3막을 말하는데 이 장에서 영화는 마무리된대요. 주인공이 지금껏 배운 어떤 교훈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나쁜 습관을 다 극복한대요. 우리 처음에 그 설정장에서 보면 주인공이 고쳐야 될 나쁜 습관이 반드시 나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극복된대요. 그래서 A 스토리와 B 스토리가 주인공의 승리로 끝난대요. 그죠? A 스토리는 외적인 거, 예를 들면 악당이 있다면 그 악당을 처부수는 것도 끝나는 거고, 두 번째는 B 스토리, 내적으로 극복해야 될 어떤 게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극복이 되는 단원이 피날레예요. 낡은 세계는 뒤집히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창조되고 이것 모두가 다 주인공의 선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이막의 반정립 세계에서 경험한 것에서 교훈을 얻고 상황을 유도해서 이 같은 승리를 얻는데요. 피날레에서는 모든 악당이 오름차순으로 제거된대요. 졸개의 부관이 먼저 죽고 그 뒤에 그 우두머리가 죽는 우선 게임 마리오 게임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졸개들을 먼저 죽이고 맨 마지막에 그 우두머리를 죽여야 되죠. 또 한 번 당신이 참고한 모든 영화를 보며 우리가 앞에 한 10가지 영화를 10개 정도 영화를 보라고 했죠. 혹은 10개가 아니면 정말 레퍼런스가 될 한 2개의 영화만 반복해서 보셔도 돼요. 하여튼 이제 피날레는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는 그런 곳이래요. 주인공이 승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반드시 주인공이 세상을 바꿔내야 된대요. 이것이 바로 피날레는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세상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장이래요. 그리고 이는 감정적인 만족을 반드시 줘야 된대요. 그리고 그 감정적 만족 속에서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산막의 진입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알라딘의 그 디즈니 만화 영화 맞아요. 그 디즈니 만화 영화의 알라딘을 예로 든다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거는 걔가 모드를 읽고 자파가 손가락 날리기를 해가지고 얼음산에 이렇게 탁 들어가는 경우가 갇히게 돼요. 얼음산에서 그 갇히는 원숭이를 구해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알게 돼요. 내가 다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바로 잡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결정 내리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우리가 시작했던 어디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죠. 그리고 산막의 진입은 해결책이에요. 스스로 그럼 왕자로 변신했던 자기가 아니라 거지인 자기 알라딘 그 모습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궁으로 가서
그 공주를 구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숨어 들어가서 이제 해결책 그 나오잖아요. 걔들 누구지? 앵무새 한 마리 나오거든요. 그 앵무새랑 먼저 싸워서 앵무새 먼저 없애고 그 다음 자파랑 싸우는데 처음엔 수세에 몰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죠. 자파한테 너는 진이보다 잘난 게 없어 라고 해서 자파가 그럼 난 진이보다 더한 최고의 진이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파가 어떻게 진짜 자그만한 그 주전자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막의 진입은 아마 그 알라딘이 다시 그 궁전으로 돌아가는 걸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그 거지 알라딘 모습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 가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고 이제 피날레는 거기서 이제 싸움하면서 마무리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굉장히 만족감을 얻어요. 자파도 없어지지만 알라딘도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공주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럼 중요한 이제 마지막 110페이지의 마지막 이미지예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영화의 마지막 이미지는 오프닝 이미지의 대척점이래요. 이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쓰시고 맨 앞 페이지와 맨 뒷 페이지를 정확하게 비교를 했을 때 마지막 이미지가 없다면 혹은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가 알 수가 없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된대요. 이는 이막에서 뭔가 빠졌다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사건으로 인한 결정으로 주인공이 움직임에 있어서 큰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막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라딘의 예를 들어볼게요. 알라딘이 오프닝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거지 알라딘으로 뭘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빵 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엔딩 장면에서는 왕자는 아니지만 왕이 말하잖아요. 왕자는 결혼 안 하면 어때? 사람이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법을 바꿔서 왕자가 아닌 사람하고도 공주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바꾸고 공주랑 막 멋진 옷을 입고 그 양탄자를 타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정말 주제를 앞부분에 보면 주제를 암시하라고 했잖아요. 주제 명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했을 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던 주제 명시 부분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알라딘이 멀리 있는 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원숭이한테 혹시 아니? 우리도 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을지 사람 미래는 모르는 건데 뭐 이런 식의 대사를 치는데 그게 주제죠. 자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 미래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게 알라딘이라는 영화의 주제인데 그 주제가 마지막에 완전히 적용된 알라딘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럼 요약을 해준대요. 지금까지 15개 장을 모두 설명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이 영화에서는 미스 에이전트를 15장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처럼 어떤 영화를 하나 선정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레퍼런스로 삼는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를 우리가 말한 이 15장에 나눠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스나이더의 장 구분 용지를 그 네이버 카페 월간 시나리오에 이제 올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가 다 적혀 있거든요. 오프닝 이미지, 주제 명시, 설정, 기폭제, 뭐 토론, 재미와 놀이, 중간점, 악당이 다가오다, 절망의 순간, 영원히 어두운 밤, 산막의 진입, 피날레 마지막 이미지. 이런 것과 이 다 15개로 나눈 것들을 여러분들의 레퍼런스 영화나 기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영화들이 있다면 한번 적용시켜서 보세요. 그럼 분명히 이게 잘 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도 여기 적용해서 한번 써보시면 글이 다이나믹하게 변화되고 어떤 부분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느냐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글 쓰는 게 굉장히 재밌어지더라고요. 저도 지금 요새 계속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되게 즐거운 일이에요, 저한테. 한번 그래서 저 좋은 소식을 여러분한테 전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절망의 순간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어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려고 이거 핸드폰으로 할 수 있대요. 지금 제가 그 컴퓨터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막 얼굴이 하얗게 뜨는 거예요. 거기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지금 여기 왔습니다. 저 오늘 시나리오 작가 조합 모임에 갔다 왔거든요. SGK 시나리오 작가 조합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은 글 쓰셔가지고 우리 조합에서 함께 볼 수 있는 날 꿈꿔봐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어서 이 식사하고 하는 동안 여러분들 생각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분들에게 다 행운이 돌아가서 다 같이 작가 조합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곧 내년 올해 상반기에 또 작가 조합에서 유명한 작가님들 유영아 작가님, 기타 등등 유명한 작가님들이 아카데미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 가면은 또 기초적인 거 보신 거 이상으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확정되는 게 있으면 제가 여러분께 또 알려드릴게요. 저랑 소통하고 싶으시고 유용한 연습 용지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월간 시나리오에서 만나요. 그리고 오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완전 컴맹이어가지고 작가가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밤늦은 시간인데 그래도 그 유튜버로 바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걸 찾았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거든. 너무 이 핸드폰 용량이 꽉 조금만 길게 하면 차고 막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또 찾아냈으니까 조만간에 또 실시간 스트리밍을 찾아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꿈이 실현되는 꿈을 오늘 밤에도 꾸시길 바랄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래요. 여러분도 내일 조금 더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그 이상으로 이루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잘 자요.